안녕하세요. 상매학 교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저번에 이어서 그놈의 스킨십 나도 한번 해보자 2부입니다. 앞전에 1부 강의에서 스킨십이 단순히 호감과 애정의 감정 표현이기만 한 게 아니고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의 사이가 어느 정도로 친밀한 사이냐를 서로에게 무의식적으로 각인시키고 또 둘 사이뿐만이 아니라 외부에게 공표하는 또 상징적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 서로가 좀 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또 이성 사이의 프렌드십 존, 친구 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동성 사이에도 어떤 거리감을 줄이고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그런 안 친한 사이에 어색함을 줄여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들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문적 기반을 둔 현명한 접근 방법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안 그러면 철컹철컹. 네, 그럼 유락이라는 걸 배워봅시다. 유락이라는 건 한자로 꿰일유 대답할락 이 두 글자를 쓰는 대답을 꿰어낸다는 뜻인데요. 이 유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설명드릴 때 제가 평소에 키스의 과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리곤 합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다들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하고 키스를 했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뭐 하긴 하셨었죠? 이 타임에서 갑자기 막 눈물 흘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키스를 했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키스를 하셨었나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이 남자분이라면 물론 계획 정도는 하셨겠죠. 그러니까 언제쯤 키스를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예? 그런 정도의 계획은 하셨을 텐데 그거는 여자분은 알지 못하는 혼자분, 남자분 혼자만의 계획이지 여자분하고 언제 키스하기로 약속을 하거나 여자분한테 허락을 받고 키스를 한 건 아니시잖아요. 뭐 내일 만나서 우리 키스하는 것도 한번 거절할 게 없기다 약속 뭐 이런 거 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키스하기 바로 전에 저 키스해도 돼요? 예? 괜찮아요? 너무 한다 막 진짜 한다 막 이렇게 해서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아주 희한한 커플이 아닌 이상 대체로 그렇게 키스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면 다들 어떻게 키스를 하던가요? 그걸 상징하는 발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바로 이때 지금 이 순간 예? 바로 이때라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서로 간의 교감이 일어나서 신호가 딱 들어맞을 때 키스를 하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어려워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는 것도 당연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하철에서 틈새 자리 앉기라는 사례로 제가 많이 비유를 드려요. 평소에 지하철 이제 사용하시면서 자리에 앉을 때 약간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하철이란 게 한정된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착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대중교통이라서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의 좌우 넓이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닌 거죠. 근데 요즘 어떠세요? 겨울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패딩에 무스탕에 두꺼운 옷들을 잔뜩 껴입고 다니기 때문에 가뜩이나 넉넉하지 않던 지하철 좌석이 더 좁아졌어요. 이때 우리가 어딜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데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려고 드는데 그 앉으려고 드는 빈 공간 좌우에 앉은 분들이 체격도 좀 있고 뭐 두껍고 빵빵한 옷들을 입고 있어서 이게 자리가 한 자리이긴 한데 이게 남아있는 공간, 눈으로 보이는 공간은 이게 한 자리인지 뭐 반 자리인지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좁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원칙적으로는 한 자리 비어있는 게 맞으니까 뭐 알게 뭐야 그러고 막 그냥 엉덩이로 막 쑤셔버리고 막 어깨로 좌우로 밀치면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앉아버려도 되긴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요즘엔 서로가 다들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존, 그러니까 자기 개인 공간을 좀 중요시하고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좀 꺼려 하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서 앉으면 좌우 사람들이 약간 좀 불쾌한 반응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럴 때 현명하게 유일하게 심리학적 테크닉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일단 자리에 앉으려는 몸짓을 살짝 취해 보는 겁니다. 앉을까 말까 정도의 뉘앙스로. 근데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몸짓으로 이렇게 앉을까 앉아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앉을까 말까의 뉘앙스를 보이면 그러면 그 빈자리 좌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의 시도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나의 시도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냥 쳐다만 볼 수도 있고 뭐 몸을 살짝 움찔거릴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때 내가 앉으면 좌우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앉아도 되나 이거 실례가 되지 않을래나 이런 약간 조심스러운 시도에 반응을 한 채로 좌우에 앉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시도를 한두 번 정도만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좌우에 앉은 사람들이 살짝 당황스러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때 살짝 목례를 하면서 좌우에 앉으신 분들이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뉘앙스를 취하면서 앉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좌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10번 시도한 9번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슬쩍 엉덩이와 몸을 움직여서 당신이 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조금 자리를 비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좀 더 앉기에 수월해지게 되죠. 왜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냐? 좌우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언제 내가 당신한테 자리를 내어주도록 이렇게 자리를 옮겨준다고 했냐? 그런 허락은 한 적이 없는데 반대로 앉지 마라. 자리 좁은데 너 왜 앉냐? 이거 앉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식의 적극적 거부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허락도 아니고 거부도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약간 정도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신이 그거를 허락으로 간주해서 목례에 감사 표시를 하고 앉아버리게 되면 좌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어난 결과에 맞춰서 자신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인지 부조화의 일치성을 본능적으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 어떠세요? 이해되셨나요? 바로 그런 이치를 키스하실 때 키스의 타이밍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키스를 하고자 할 때 그냥 막 해야 되겠다 박치기 입술 박치기 이렇게 막 들이받는 게 아니고요. 키스를 하려고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내민 건가? 또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지만 아닌가? 그냥 뭔가 살갑게 이야기하려고 그저 가깝게 이야기하려고 그냥 얼굴을 가까이 위치시킨 건가? 이렇게 어느 쪽의 의도를 갖고 얼굴을 가까이 이렇게 내민 건지 상대방 입장에서 정확한 해석이 좀 어려운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를 2번 정도 만들어내는 이후에 그 이전보다 조금 더 얼굴을 가깝게 상대방 쪽으로 근접을 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뭐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돼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랜스 중에 황정 트랜스라는 이런 당황스러운 트랜스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이때 상대는 이걸 거부도 허락도 어느 쪽도 결정하기 어려운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걸 당신이 허락으로 간주를 해서 키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그게 뭐예요 하셨던 바로 이때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런 당신의 시도를 상대가 얼굴을 뒤로 빼거나 고개를 휙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 거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다 뭐가 된다? 허락이 돼버립니다. 당신이 그걸 허락으로 간주해 버리게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학문적으로 이런 걸 배워보는 것도 나름 뭐 재미가 있으시죠? 예. 오늘은 일단 이렇게 유락을 배워봤고
뭐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 이제 3부, 이게 2부니까 3부에서 형촉이라는 것도 좀 배워봐야 되는데요. 뭐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예,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